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플러스 1.70% 상승, 제약은 플러스 1.6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양봉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전반의 모습이 9월 들어서 한 주 동안 안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요일 날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양봉으로서 반등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69억의 매수, 기관들도 224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9월 2일 첫날 대량의 매도가 있었죠. 그 이후에 외국인들은 주가 움직임이 안 좋았습니다만 매수로 바뀌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금요일 날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셀트리온은 상승세를 보인 것이죠.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13만 천주대 매도였고요. 기관들도 10만 주 이상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8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누적으로 외국인들은 5만 주 매수 우위, 기관들은 30만 주 매수 우위긴 합니다. 9월 2일의 매도가 주가에는 치명적인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기관들과 외국인들 다시 매수로 전환이 돼주면서 반등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지금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금요일날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1.21% 하락이었고 코스닥도 2.58%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9월 들어서 계속적인 하락과 음봉의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금요일 미국 시장도 하락이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01%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2.55%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의 낙폭이 커지면서요. 빅스 소위 말하는 공포지수가 상승을 하면서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실업률 지표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9월 18일 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잖아요. 금리 인하 폭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즉 빅스텝이다. 이렇게 되면요.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죠. 금리 인하가 되면요. 이것이 엔화 강세를 유도를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죠. N 쪽으로 글로벌 돈들이 몰리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서 엔화 쪽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안 좋을 것이다. 이런 불안감들이 크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죠. 경제 변수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서 인식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5월, 6월에는 호재로 받아들였고요. 7월, 8월, 9월까지 오면서는 지금 금리 인하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 지표 등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지금은 심리적인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의 기대감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서 주가의 조정,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센티멘탈은 사라지고요.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펀더멘탈, 즉 실적 부분으로 다시 회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센티멘탈 상황이 실적 펀더멘탈 상황으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직전 저점대를 깨고 내려가면은 이것은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지금 조금 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시장은 다음 주가 중요한 고비점이 되는 것이죠. 직전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데요. 또한 미국 시장 역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 지수가 조금 더 불안한 모습이죠. 7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반등이 8월 달에 나왔는데 고점 돌파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꺾이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불안하다 이런 측면은 분명히 생각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의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중요한 것은 실적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요. 지난 7월까지의 주도주 맥락이었던 IT, AI 그리고 테크 관련주, 향후의 실적 전망치 이런 부분들이 기대만큼 좋지 않다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이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장의 주도주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경기 방어주 성격,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장 전반에 관련돼서요, 대신증권에서 나온 9월 증시 전망 이 자료를 보시면요,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세 가지 요인이죠. 마크로, 그리고 통화정책, 실적, 수급,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거시경제나 통화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9월 18일이죠 FOMC, 그리고 9월 20일 BOJ, 여기에서의 결과가 중요하다. 특히 엔달러 환율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펀더멘탈 실적 측면에서 우리 시장은요, 12개월 선행 EPS 순이익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실적 전망은 견고하다는 이야기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부각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 시장은 9월 12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만기일인 9월 12일 전후가 중요한 수급의 변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죠. 대신증권에서는 9월 시장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주도주는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 대비 저평가주다. 9월달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9월 말 10월 초가 되게 되면은 낙폭 과대 플러스 실적 대비 저평가주들을 주도주로 받고 3분기 변동성 활용한 비중 확대 시점이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라는 이야기는 9월 달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비중을 확대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 반전에 대비하는 업종 종목 10개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약바이오 쪽에 셀트리온과 유엔양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금리 인하에도 수혜를 볼 수 있고 경기 침체와도 무관할 수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금리 인하의 기대감, 이것은 글로벌 헬스케어의 반등을 유도를 했습니다. 7월, 8월 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심이 부각이 되더라도 헬스케어 쪽의 대형주들의 주가는 견조한 상황이 현재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20년을 대비로 해서 봤을 때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헬스케어 쪽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그림은요, 24년 올해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8월 나스닥과 S&P 500의 조정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은 견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요, S&P 500은 1.7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S&P 헬스케어 지수는 0.40%의 하락에 그친 것이죠. 그리고 나스닥이 2.5%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의 생명공학, 즉 나스닥의 바이오 지수죠. NBI는 1.31% 하락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쪽이 덜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의 돌파구는 바이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다. 특히 우리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7, 8월에 빠지는 상황이 나왔지만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 코스닥의 제약 지수는요, 상대적으로 안 빠진 상태죠.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코스피와 코스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 8월 달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로 올라갔고 9월에도 주도주로서 역할을 이어갈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요, 큰 흐름에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국내 제약바이오들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펀더멘탈 즉 실적에 큰 변화가 나온다는 것이죠. 24년부터는 세 가지 축, 즉 신약, 판매, 생산 이러한 측면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의 주도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측면에서는 우리가 셀트리온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9월 5일 나온 셀트리온에 대한 현대차 증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목표 가격을 27만원으로 높였고요.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매출이 우상향이 유지될 가능성이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를 통한 외부 요인에 의한 성장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올해 2,500억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후속이죠. 블록버스터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죠. 휴미라 쪽의 유플라이마, 그리고 진펜트라 이것을 묶어서 번들링으로 PBM 쪽과의 협상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한편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원가율이죠. 공정 개선을 통해서 TI를 통해서 원가율을 20%로 낮추면서 고마진 제품들로 이익 개선 및 가격 경쟁력을 구축할 것이다. 합병에 따라서 원가율이 높아진 부분들이 올해 내로는 다 해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원가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한 것은요. 아직은 공개되지 않은 항체 응용 신약 개발 부문, 그 다음에 PBM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 능력, 제품의 생산력, 미국 내 유통 채널 이런 것들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탑픽으로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은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진펜트라의 처방 수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주시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7월달, 8월달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 셀트리온이 가장 섭섭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죠. 삼성 바이오의 경우는 7월부터 해서 꾸준히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유한양행은 8월달 들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것이고요. SK바이오팜 역시 8월달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바이오 제약 쪽, 특히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금요일날 양봉으로서 돌렸다는 측면은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다음 주 시장 전반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시장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은 기존의 주도주, 즉 7월, 8월 달에 이어졌던 바이오 제약 쪽의 주도주들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셀트리온 역시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요. 선도주로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7, 8월 달에 못 올랐고, 그리고 9월 들어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바이오 쪽에서도 선도주 역할의 가능성을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